자, 우리 여기 판소 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판소 노트. 판소 노트 있죠? 네, 53페이지. 자, 53페이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상권을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를 뭡니까? 토지 빌려서 요 지상권자가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을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죠? 네, 그래서 만일에 계약이 관계가 끝나면은 뭡니까? 요 지상물이 누구 거니까? 을 소유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283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을 봤을 때 최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 여기 밑에 적어놨죠? 30년은 뭐라고요? 경고한 건물과 수목. 15년은 뭡니까? 일반 건물이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도 15년입니다. 281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로 확정됩니까? 최단 기간으로 확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우리가 지상권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권에서는 양도 임대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에 가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양도금지 특약, 당사자 특약으로 양도금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양도금지 특약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이거 왜 이러냐? 법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에. 자, 그 다음에 소멸 청구인데 지상권에서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의 지를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누가 합니까?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승물 매수 청구도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갑, 을 적어놨죠. 네. 갑 또는 을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전세권에서는 부승물 매수 청구도 누가 할 수 있다고? 갑, 을이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에 대해서 지금 배울 겁니다. 자, 책에는 자, 몇 페이지 펴놓냐면은 전세권. 자, 전세권이 어디냐? 자, 기본서에는 자, 일단 전세권하고 지역권 할 겁니다. 자, 348페이지 피시면 돼. 348페이지. 자, 348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반드시 뭐를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됩니다. 네. 전세금이 반드시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등기가 되니까 뭡니까? 요 전세금은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표시해놨죠.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 4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도 전세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도 전세금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금은 등기하죠. 금액이 등기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우수면제 받을 수가 있다. 저당권에서도 뭡니까? 은행 저당권에서도 돈을 빌려주잖아. 그럼 금액을 적어놔 안 적어놔? 그만큼 우수면제 받기 위해서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 전세금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근에 내부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책 보면서 발표해 드릴 겁니다. 자, 최단 기간이 나오는데요. 토지는 최단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물은 1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자, 직원이 의뢰인이 와가지고 전세권자하고 요 둘이 와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자, 나 6개월만 할래요. 토지 말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6개월만 할래요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청하면 등기 신청하면 각하 당한다. 각하 들어봤습니까? 각하 왜? 1년을
1년 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할 때도 최단 몇 년이라고? 1년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1년. 최장 기간은 둘 다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통보를 하고요. 요거 갑 또는 을입니다. 갑 또는 을이. 자, 6개월이 지나면 뭡니까? 소멸합니다. 자, 전세권에서 이게 313조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12조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12조에 보면은 법정갱신이 중요한 내용이다. 법정갱신. 자, 그래 여백에 적어놔야 됩니다. 법정갱신은 자, 어떤 내용이냐 설명 들어갈게요. 요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이 목적물을 뭐대로 용도에 따라서 무슨 수익해야 됩니까? 사용 수익을 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하고 집주인이 나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입니다. 자,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내용은 일단 적어놨죠, 좀. 예, 내용은 앞에 하신 분도 적어놨을 거예요. 내용은 전에 있는 뭡니까? 전세권과 무슨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 내용이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법정갱신이 시험에 6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10년 동안 6번. 그래서 전세권이 내면은 법정갱신 낸다 안 낸다?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무조건 고정입니다. 고정. 전세권은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안 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때 뭐랬냐면은 전세권은 뭐야? 자격증 따면은 무조건 전세 합니까 안 합니까? 임대하든 전세 하잖아. 그래서 왜 이거 출제위원들 잘못했다고? 왜 전세권 안 낸 적이 이때까지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의 뭡니까? 20년 만에 처음 한 번 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9회 때인가 8회 때인가 하여튼 한 번 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빼고는 계속 냈다 안 냈다? 무조건 한 번 고정입니다. 지금 책을 계속 고정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전에 있는 내용과 뭡니까? 동일한 내용이지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금이 되고 법정갱신 되면 무슨 뭐 하다고? 정함이 없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 돼서 자, 정함이 없는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 집주인이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기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법정갱신이다. 그러면 법정갱신이 뭔데요? 물어보면 여러분 설명해줘야 돼.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돼.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겠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함이 없는 게 어떻게 되는데 가면은 요 정함이 없을 때는 313조에 가면은 자, 갑 또는 을은 갑 또는 을이 누굽니까?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를 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면은 기간은 뭡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야. 다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다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된다? 건물만 됩니다. 법정갱신은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아파트 전세, 건물 전세만 되지 토지 전세에는 법정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2조 2항에 가면은 건물이라고 딱 앞에 딱 나와 있어요. 토지는 안 돼. 알겠어요?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다. 근데 시험에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이게? 법정갱신이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내면은 작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전세권을 내면은 법정갱신은 무조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래서 별표를 딱 해놨죠 이게. 자, 법정갱신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8페이지에 303조 있습니까? 303조 348페이지 있어요? 자, 보시면 1항 전세권자는 저기서 을입니다. 전세권자 을은 뭐를 지급하고 현관표 넣으셔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권이 승립하려면 뭘 지급해야 한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자, 객체가 부동산 형합해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지상권에서는 지가 땅지죠. 토지가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가 객체고 전세권에서는 뭐가 객체다?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랍니까? 부동산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 자,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야? 용익 물건이지. 용익 물건. 맞습니까?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용익 물건.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을 등기해 놓으니까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여기 1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면 농경지는 전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 적어놔. 임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농경지 임대. 농경지 임대는 돼도 전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농경지를 또 등기하러 간다. 농경지를 전세하러 간다. 각하사유입니다. 등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네, 등기법 배울 겁니다. 자, 밑에 가서 법적 성질 갑니다. 법적 성질. 그 법조문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법조문 밑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법적 성질 위에. 네. 그래 하시고 법적 성질은 밑에 보면은 목적물이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 안 하다? 우리 아까 앞에서 용의물건 뭐도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게 별표입니다. 일부에도 전세고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원룸 중에 201호만 전세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원룸 임대를 해줬는데 자, 이게 SK 다닌단 말이에요. SK. S홀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 201호에 대해서 따로 전세고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안 따봐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따면은 원룸 전세 지금 덕신에 가면은 뭡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원룸이 다 찼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어딥니까? 덕화 나간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SK 다니고 S홀 다니면은 걔들은 뭡니까? 전세고 설정된 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201호에. 등기부 떼보면 나와요. S51 딱 돼 있다고. SK 딱 돼 있다고. 땄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라고. 땄다고 생각해보고. 예? 아, 그래서 일부 전세가 설정되기 되죠. 이렇게 S홀 다니는 사람이 설정되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된다 해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시죠? 네,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거기 구성하시면 되고, 양갈로 이번에 무슨 물건입니까? 용익 물건, 용익 물건.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옆에 가서 자, 전세금은 겸해 들어가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죠?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시험에 얘기 나왔습니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네. 자, 뭡니까?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겸해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나머지는 이제 체크를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맨 밑에 가서요. 맨 밑에. 그 밑에 판례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한 게 해놓고, 시험에 두 번이가 나왔어요. 존속이야.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양도가 안 됩니다. 왜? 수반성과 부종성이기 때문에. 따를 숫자입니다.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전세권 넘기면 전세금 반환 청구도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 판례 보면은 분리 양도 안 되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분리 양도 안 되지만은 예외로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분리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불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불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 서울에 있는 학교 갔는데 원룸을 전세 설정해 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돈 내줬잖아. 맞아? 그럼 끝나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원래 전세권자가 누구야? 여러분 아들이잖아. 여러분 아들이라면 아들이 뭡니까? 전세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실질적으로 돈을 꼽은 사람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아버지 하니까 뭐 인상 팍 쓰는데 엄마니까. 실질적인 내무부 장관이 누구야? 엄마죠, 엄마. 동학원 사람이. 엄마.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 소멸할 때는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 주세요, 우리 엄마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뭐 할 때? 소멸할 때, 끝날 때. 알겠어요? 그게 그 판례입니다. 옆에 기출지문 있죠? 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별표 하시면 됩니다. 자, 줄거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되고요.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되어 있습니다. 찾습니까? 자, 밑에 가니까 파랗게 된 거 있죠? 요겁니다, 이거. 전세권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에 중요한 파랗게 돼 있잖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옆에 있죠? 기출지문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내용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입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승인 요건이 아니다.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놓읍시다. 자, 우리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만 있으면 되지.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도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 인도 안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해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목적물 인도 받지 않아도 등기만 되면 이렇게 딱 갖추면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가 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거 헷갈리는 이유가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주주해야 되잖아. 맞아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물 인도가 성립 요소예요. 주주할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건물 인도받았을 때. 건물 인도. 맞아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성립 요소지만 여기서는 요소가 아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시험 내 안 내? 냈습니다. 2번이나 냈어요.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이 파랗게 된 거 별표해 놓으시고 옆에 기출지문 딱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312조 내용인데 옆에 페이지 딱 가서 다 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갔으니까 최장기간은 몇 년입니까? 여기 나오네. 10년. 토지나 건물이나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최단기간은 건물만 적용되는데 몇 년에? 1년. 거기 돼 있죠? 책이 돼 있어? 파랗게 돼 있네. 건물에만 적용된다라고 돼 있네요. 옆에 기출지문 있죠? 31, 33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저 전세권의 갱신갑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313조는 뭡니까? 요겁니다, 이거. 요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313조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전세권의 갱신입니다. 갱신해도 몇 년을 넘지 못해. 저 줄 것이면 돼. 10년 넘지 못합니다. 왜? 최장기간이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자, 니은번의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돼요.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왜? 전세권 내면 거의 낸다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 6번 냈어. 법정 갱신이 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권자 보고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자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면 법정갱신이야 해야 돼. 그럼 내용이 뭔데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에 있는 전세권과 무슨 내용이 되고 동일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보거든. 지금 여러분이 자기 있다면 이거 물어본다니까 바로 설명이 바로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조문 찾고 책 찾아가 또 설명.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맡겨도 되겠나 생각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이 낸다고. 알겠습니까? 바로 설명 쫙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뭡니까?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지. 자기 준다면은 전문가입니다. 알죠? 전문가. 그건 설명 쫙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매도를 지나면, 6월을 지면 한다. 313조를 못 외우고 있어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 아직 뭐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법에 돼 있다. 민법에 돼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내야 안 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심료도 몇 번 나왔다고? 6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번에, 자, 밑에 A번에 쭉 끝에까지 쭉 꾸면 내면, 자, 핵심이 뭐냐면 어디냐면은요, 네 번째 줄에 보면 기간이 만료한 때 찾았습니까? 전에 설정된 전세과 동일한 내용 조건으로 설정된 것을 본다. 맞죠? 내용이 뭐라고? 전에 있는 전세과 동일한 내용이다 말이야. 자, 그리고 B번에 가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돼 있죠? 되어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없이도 이게 다 해놨네. 여기 저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지금 다 체크한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내용과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정함이 없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앞에 해놔야 돼.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는 거 해놔야 돼. 법정형신 앞에 건물만 적어놔.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자, 옆에 32의 기출지문 딱 나와있죠, 옆에? 자,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이제 전세권의 효력으로 합니다. 효력. 자, 전세권 효력.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뭐 했습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으로 갑니다. 효력. 자,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효력. 자, 전세권 효력. 자, 이제 지우고 내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지상권의 효력 복습 또 해봅시다. 지상권의 효력도 뭐였습니까? 토지를, 뭡니까? 객체가 토지잖아. 지자가 땅지. 맞아요?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전세권에서 뭡니까? 객체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을 사용수익 한단 말이야. 됐어요? 사용수익 하니까 무슨 물건? 둘 다 용익 물건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용익 물건이 뭔데?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 하는데, 지상권과 전세권, 지역권에 포함해서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뭡니까? 상린관계나 물권조청권 행사할 수가 있다. 290조에 돼 있었고요. 자, 요거 보시면 나중에 전세권에도 나옵니다, 이게. 네? 319조 보면은 상린관계나 물권조청권 내용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304조, 305조가 있는데 요건 뒤에 가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처분등. 맞죠? 그래서 양도임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양도임대. 차이점이 뭔데요? 차이점이 요겁니다. 전전세. 자, 전전세. 여기서는 양도임대 저당권 설정되죠? 담보 설정할 수 있는데 전전세가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양도임대 저당권 설정,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개 더 들어간다. 새끼 전세 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깔 수도 있죠. 이게 전전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플러스 된다? 여기서 지상권에서 양도임대 저당권에서 한 개 더 뭐만? 전전세. 자, 그리고 옆에 적어놨을 거야.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는 못하지만 무슨 비는? 유입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이게 공통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에서는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입비. 자, 여기서는 지상물 매수권, 여기서는 뭡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한다. 됐죠? 요 건물 임대차의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자,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전세금은 뭡니까? 등기하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거. 일부의 전세를 했다. 전부 기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놔야 돼. 알죠?
일부에 전세를 했다. 아까 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룸인데 201호에 뭐였습니까? 전세를 설정해놨지. 전세금 안 줬다. 그럼 전체 건물을 넣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죠? 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규모에 들어가 보면 쫓겨나잖아. 그래서 안 되게 만들어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부에 예를 들면 여기 6층에 전세를 해놨는데 이 건물 전체 규모에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도 막 뛰어 올라옵니다. 알겠죠? 네, 그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일부 전세일 때는 전부 규모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한 5번에서 나왔습니다. 5번.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력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352페이지. 전세권의 효력 나오는데 304조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304조가 딱 돼 있는데 요 30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에 좀 적어 놓으시고 304조. 자, 304조의 내용이 어떤 거냐? 자, 일단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304조. 1항. 304조가 1항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총 나온 건 한 3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되어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이 토지가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요 임차권이나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요 토지에 뭘 지었다고? 건물을 지었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인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야. 무슨 말이죠? 자, 이랬는데 전세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단 말이야. 기간이 끝났는데. 그럼 이 전세권자가 어떻게 하는데? 건물도 날릴 수 있지만 요것도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요것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다시 돼. 예? 다시 토지를 빌렸다가 그 건물을 짓고 전세를 놨는데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이 건물도 날릴 수 있지만 여기에도 지상권에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친다. 날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항 옆에다가 별표 넣어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어디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전세금을 반환 안 하면은 건물도 날릴 수 있지만 요 임차권과 지상권도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법조문 내용 그대로 해가 시험에 3번인가 나왔습니다. 자, 됐고 그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법정 지상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자, 일단은 토지와 건물이입니까? 있어야 되죠?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뭡니까?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단 말입니다. 옆에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토지가 자,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병인한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지지. 맞지?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부사라고 하겠지. 맞아요? 부사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뭡니까? 전세권자들이 여기 있는 전세권자 을이 있고 임차인들 막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뭡니까? 요 건물에 뭘 설정한 걸 본다? 지상권을 설정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 있는 애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한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305조 내용인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자, 일단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현관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자, 대지 특별승계인 병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 현관펜에 대해 자, 누굽니까? 갑이 누구야? 갑이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설정자에게 뭘 설정한 걸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걸 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요. 지료는 다툼이 생깁니다. 지료가 뭐야? 땅 사용료잖아. 다툼이 생길 수 있겠지. 예. 왜? 토지 소유자는 많이 받으라고 건물 소유자는 적게 받으라잖아. 다툼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지. 그래서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료 부분은 설명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305조가 시험에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내면 됩니다, 안 된다? 기억이 안 나잖아. 네? 우리 시험에 딱 2번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요거를 고쳐냈어. 전세권자가 몇 자야? 기분 더러워 안 더러워? 기분 더럽지? X. 됐죠? 절대 기억이 날 거야. 나중에 시험 치러 가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설정자인데 기억이 안 난다. 전세권자 기분 안 좋죠? X다. 알죠? 자, 그러면 거기에 흉합해야 돼. 뭐?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알죠? 그 시험 내면은 뭐 낸다고?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낸다고. 법조문 앞뒤로 못 바꿔. 보기만 딱 바꾼다고. 알겠지? 2번 나왔대. 2번.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셔야 돼요. 그 흉합해놨죠? 예,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전세권자에 넣고 X 나누면 돼요. 자, 이건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내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사고 인정돼야 여기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다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누구한테 뭡니까? 지사고 설정한 걸 본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됐어요? 이걸 전세권자로 내면 틀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요렇게 냈다고. 나머지 못 건드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 알겠죠? 형광펜 거기 해놨죠? 요거 건드리기 요거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요게 몇 조입니까? 305조입니다. 여기 있는 거. 305조도 옆에 판서 노트에 딱 요 그림 그려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또 뭡니까? 요거는 304조 내용이다. 알겠다. 그림 그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에 가서 352페이지. 법정지상권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봅니다. 전세 목적물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전세금 반환이면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질까요? 네? 자,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 앞으로. 자, 이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이게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가 됐지.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의리하잖아. 전세권자가 하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병이한테 넘어가면, 자, 누가 전세금 반환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금 1억이 있고, 여기 3억짜리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삽니까? 3 빼기 1은 얼마입니까? 2억. 그래서 얘가 2억 주고 사잖아. 맞아요? 얘가 전세기가 끝나면 얘가 얘한테 병이 이 을에게 1억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한다고?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죠? 이거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5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진다고? 2번째 줄 새로운 소유자 나옵니까? 우리 시험에 신소유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자,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맞습니까? 전세권자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유지수선 의무 나옵니다. 자,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 309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는 못합니다. 필요비 청구 X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야.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09조 한번 읽어볼게요.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 주가 누군데? 전세권자. 현관펜 넣으시고. 전세권자가 유지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청구할 수 없다고?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다.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입니다. 자,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줄 가면은 몇 분의 몇? 20분의 1 돼 있습니까? 20분의 1 몇 프로야? 5%지. 5%. 맞아요? 5%입니다. 자, 여기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럼 100분의 5 되잖아. 이건 알죠? 네, 5%입니다. 밑에 적어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상인법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도 몇 분의 몇입니까? 5%입니다. 주임법, 상인법 둘 다 뭐라고 몇 프로? 5%. 됐죠? 그래서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5%.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갑니다. 양갈로 4번 가니까 이거 나오죠? 상린관계와 물권조 청구권이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맨 끝에 줄 것이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리고 전세금을 안 주면 뭐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경매 넣죠? 경매 넣고 전세금이 득이 됐으니까 전세금을 뭐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뭐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전세금 여기 적어놔.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됐어요? 판소노트에? 됐어? 자, 됐습니다. 전세금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경매 넣을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지체하면은 경매 넣을 수 있고 바로 세 번째 줄에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현관펜 우선 변제 받을 수 여기 해놨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돼 있죠? 요게 우선 변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306조 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 현관펜 양도 현관펜 자, 양도 또는 담보로 정할 수 있다. 담보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죠? 맞아요? 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 담보라고 적어놨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뭐라고?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존속 기간 내 줄 거 놓고 목적물을 타인의 전전세 또는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306조 내용이 뭔데?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넘길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설명해 줘야 돼.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에게 내 뭐 할 수 있는데 하라면 됩니까? 니는 전세권을 양도 땅 내가 양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자 네가 임대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임대 수익 챙길 수도 있어. 예? 그리고 은행에 대출 받을 수도 있어. 전세자금 대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전세 아파트 전세 해줘봐. 전세권자 들어오면서 뭡니까? LH공사 그 전세 담보 대출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죠? 전세자금 된다고.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은행 국민은행에서 하죠. 봐라 뭐 바로 아파트 바로 사쁘니까 모르잖아. 임대도 해보고 전세도 해보고 아파트 사야 이 내용 다 이해가 됩니다. 알죠? 그래서 뭡니까? 임대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알겠죠? 바로 아파트 그냥 바로 샀던 사람들은 뭡니까? 임대를 해본 적이 없으니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임대가 왜 저렇게 돼 있지? 전세도 해봤으면 아는데 전세도 전세권자 전세금 안 주면 뭐 합니까?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제도 우리 수강생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4월 30일이 만기예요. 4월 30일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면 5월 2일 날 전세금 내주게 이래더라고. 5월 2일. 5월 1일 날 노는 날이잖아. 그럼 그 정도 참아줘야 안 줘야 참아줘야 돼, 안 줘야 돼? 참아줘야지 그 정도는. 맞죠? 이틀인데. 그래서 아니면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면 소송 넣어봐. 내용증 보면 며칠 가잖아. 이틀 정도 그거는 뭐 봐줘야지. 집주인도. 맞잖아요. 5월 1일이 무슨 날이야? 근로자의 날, 노는 날이거든. 은행 쉽니다. 5월 1일 보여준다면 준수한 거야. 그걸 뭐 경매 넣겠다고 또 전화 왔다.
뭐 넣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 법 위반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5월 1일까지 해준다 그러면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안 해주면 뭐 그때 뭐 넣으면 돼요. 서로 넣어가지고 겸해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세금 지체하잖아. 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채굴을 하고 이행을 독촉을 하고 이행이 없으면 집행론을 넣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틀은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봐줘야 돼. 그럼 근데 자기 얘기는 뭐예요? 저걸 빼가지고 넣어야 된다 이 말이지. 빼가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 뭐 겸해 넣으면 안 됩니까? 겸해 넣어두지 마,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중에 5월 되면 돈 들어오니까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 그리고 말소서를 주는 거하고 뭡니까? 전세금 반환하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인 돈은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 그러나 한번 봤어야죠. 306조에 자,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존속기인데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까지 봤죠? 그 뒤에 자, 요거 다 체크해놔야 됩니다. 법조문에 306조에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현관편 다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관편입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뭡니까? 양도, 담보 설정하지 말아라고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요거잖아요. 요거지. 자, 양도금지 특약은 요 법조문에 있다 그랬죠 아까. 306조 있다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양도금지 특약의 약정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상권에는 양도금지 특약은 뭐라고? 무조건 무효다.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 안 내? 냈다. 2번이나 냈다고요. 자, 그래서 전세권은 당사 특약으로 양도, 담보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약정은 뭔데?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서 양도금지 특약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구분돼요? 네, 시험 2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헷갈리니까 낸다고. 여기는 유효고 여기는 무효니까.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법조문에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양도, 담보 금지할 수 있다 했잖아. 그 법에 있으니까 유효다 말이야. 이게.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벌써 파랗게 된 것만 줄 거면 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일단 법조문 밑에 양도성이 있는데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파랗게 된 거 있다지.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과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가 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전세권이 병인한테 넘어갔다. 자, 전세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병인한테 넘어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세권을 양수받은 사람이지. 전세권 뭐라고요? 양수인이야. 그러면 이 전세권을 넘겼으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 실질적인 전세권자지. 맞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얘한테 뭡니까? 얘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고 목적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양수인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만다고요. 승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307조 내용입니다. 307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전전세는 뭡니까? 칠판 보세요. 전세권자가 새끼 전세 까는 거죠.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잘 안 나와? 간단해. 자, 보세요. 요게 몇 년이면 요게 2년이면 요것도 몇 년이야? 2년이고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한다. 요게 1억이면 얘도 1억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어? 전전세 끝. 그 옆에 뭐 음치다 해놨죠? 안 봐도 됩니다. 전전세를 낸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다고? 원전세 범위 안에 있다면 돼요. 이거 소멸하면 소멸,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끝. 그 옆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든지 말든지 하고 옆에 봐봐. 기출지문 있어 없어? 하얗잖아. 나온 적이 없어. 알겠어요? 뭐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내 같으면 뭡니까? 전전세 의미만 알고 넘어갑니다. 됐어요? 네, 양가의 4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보 제공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이 있는데 판례 내용.
자, 첫 번째 판례에서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에서 전세권을 소멸하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쪽에 주구져 있죠? 있습니까? 자, 현관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현관펜. 자, 2년 약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합니까? 소멸이다. 찾습니까? 그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전세 기간,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은 2년 약정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무조건 뭐합니까? 소멸한다. 뭐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전세권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뭐 부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종성. 붙어서 같이 죽는 성질.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시험에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을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뭐 한다고?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게 별표입니다. 옆에 기출지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이번에 전세권도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물상대기가 된다 안 된다? 그 판례가 물상대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거나 이러면 화재 보험금 수용 무상한금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나머지 세 번째 판례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보세요. 사용 수익하는 목적물이 소멸했다. 그럼 내가 사용 수익 못 하잖아. 다시 할게. 다시. 일로 봐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이 목적물 박살나고 없어요. 그럼 내가 사용 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목적물이 사용 수익 못 하니까 전세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하지.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전세권 꽂고 내가 뭡니까? 사용하는데 사용 수익 못 한단 말이에요. 왜? 태풍, 지진하고 박살나거든.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전세권 소멸해 안 해? 소멸이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아까 위에 했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했고 혼동,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밑에다가 20년 적어놔. 전세권자가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 소멸돼 버립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들어왔다. 소멸입니다. 자,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줄 맞고 넣으시고. 자, 투기의 소멸 사유 나오는데 311조 별표.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어. 2번. 311조 뭔데요? 자, 칠판 봐봐. 칠판. 전세권자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된다고 아까 봤지? 303조 할 때 읽어봤잖아 아까. 다시 한번 볼게. 전세권자 어떻게 하라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그럼 음식점을 했다. 음식점 했다 그러면 음식점 뭡니까?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근데 단란한 거 차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용보 위반이라니까. 그러면 누가 소멸 청구한다고? 가리키고 있잖아. 누가? 설정자가 소멸 청구한다고.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줘야 돼. 손배해줘야 돼. 법에 있다. 311조에 돼 있다. 한번 읽어보자. 311조. 요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자, 나중에 자격증 따면 이런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세권 들 때. 자, 갑시다. 311조. 전세권자가 현관펜, 주어를 현관펜해야 돼.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설정에서 정해진 용법으로 현관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자, 현관펜. 그래서 전세권자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때의 말입니다. 맞지? 그럴 때 누가요? 자, 그게 현관펜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소멸 청구하면서 이양 가는 거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 경우에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현관펜 전세권자 을에게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해 임마. 용법 위반했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설명해 줘야 돼. 용법 위반했어요? 그럼 소멸 청구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하고 손배 청구해요. 하겠나? 이게 시험 문제라고. 알죠? 그거 설명해 줘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 개론은 시험 치기 위해서 있는 학문이 개론이고 그게 괴롭죠. 요번 주에 괴로워서 그 느낌이 와요. 알겠죠? 네. 계산하는 문제 많더라고. 미치는 거죠. 맞죠? 네? 해줍니다. 맞죠? 미치겠다. 그런데 이제 뭐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민법이 계속 쓴다고. 알죠? 그래서 이거 뭐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와요.
근데 개로 많이 왔으면 와서 뭐 이거 영업소득, 총소득, 조소득 뭐 다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현재가치, 미래가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알죠?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격 따면은. 사용식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한번 얘 설명해 줘야 되지. 아, 용법 위반이다. 311조를 기억 못 하더라도 용법 위반하면 니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니 원상회복을 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됐어? 그래서 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야. 내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짜 시험 자격증 따고 나오면 제일 많이 쓰인다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311조 내용 했고, 그 다음에 2번 소멸 통고 아까 했죠? 313조. 여기 있잖아.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누가 갑 또는 을. 맞죠? 갑 또는 을이 언제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목적물의 멸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 옆에 깨끗하지? 기출시험 거의 없지? 아, 근데 간단히 설명해 줄게. 목적물이 멸시되면은 전세권 소멸한다 그랬지? 이 전부가 멸시됐을 때 소멸이야. 일부 멸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멸시되면. 사용수익,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마음이가 소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세금 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내가 30불 사용 못하면 30불 까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죠? 그럼 이건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내용이고, 그럼 전세권자가 박살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꼽혀 있어? 전세가 까뿐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손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안 나와. 맞죠? 옆에 안 나와. 돼 있잖아. 깨끗하지? 넘기면 돼. 소멸의 효과 갑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동식이죠. 자, 317조 내용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봅시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 자, 현관펜 해야 돼.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현관펜.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동시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해야 됩니까? 목적물 인도받고 말소를 받고 난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교부받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이 말이에요. 동시행위 한백원 할 때 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은 세 번째 줄까지 파랗게 된 거 전까지가 뭐예요? 동시행 관계인데 경매를 넣으려면 317조 다음에 나오는 게 318조가 뭔데요? 이제 전세금 반환할 때 동시행해야 되는데 318조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 있다고. 경매 넣으면 무슨 문제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문제 받을 수 있다. 거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파랗게 돼 있지? 맞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318조 나와 있잖아. 밑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자, 현관펜에 대해 전세금 반환 지체했습니다.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그럼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전세 목적물에 뭘 청구할 수 있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포인트는 전세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조건이 뭔데? 전세금 반환을 뭐 한다? 지체했을 때. 맞죠? 그 얘기다 이 말이야. 끝났어. 그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옆에 페이지 가서 나머지 다 버려. 안 나와. 나오는 거 딱 정해줄게. 359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있어. 별표 3개. 6번 나왔어.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전체 규모의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2의 기출입니다. 최근에 32의 기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 요 2번 내용이 바로 밑에 판례입니다. 판례 있지 바로 밑에? 예, 그거 돼 있으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16조 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7번 봐요. 7번. 자, 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자, 여기 부속물을 만들었어. 전세권자가. 예? 그럼 부속물 수거하고 원상 회복은 누가 해야 될까? 전세권자. 여기 갈게. 토지를 해가지고 건물, 수목, 공작물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지상권자 만들었지. 그러면 원상 이거 뭐가? 요거 수거하고
건물, 수목, 공작물 수거하고 원상회복 누가 해야 돼? 지상권자. 여기서는 지상물이 아니고 뭐라고? 부속물이야. 그럼 부속물 수거를 누가 하는데? 전세권자. 원상회복 누가 하는데? 전세권자. 됐어?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수거를 누가 한다고? 지상권자. 요거는 부속물 수거를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둘 다 무슨 회복해야 돼? 원상회복해.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여기서는 지상권자. 됐죠? 보자. 이거 보자. 316조 돼 있습니까? 자, 요게 이제 옆에다가 323페이지 참조적으로 놓으시고 32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돼요. 비교해서 보시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할 때. 자, 줄 거야 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전세권자는 무슨 회복해야 하며 현관펜? 전세권자 현관펜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목적물의 부수적인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부속물 수거를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원상회복도 누가 한다고? 전세권자.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을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정당한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건물, 수목, 공작물을 수거하고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지상권 설정자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뭐야? 지상물 매수 청구. 값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285조에 보면 나옵니다. 283조하고 값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을은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갱신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죠. 맞아?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고 갑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도 누가 할 수 있다고?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매수 청구는 갑 또는 을 해놓으면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 부속물이 마음에 들면은 설정자가 매수하겠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원래 부속물 수거를 누가 한다 그랬어? 전세권자가 한다 했지. 맞지? 근데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정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2항. 1항 받고 2항. 전항의 경우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현관펜을 주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것일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때도 같다. 그래서 이 부속물에 적어놔야 돼. 여기다가. 자, 우리 53페이지에 여기 부속물에 빼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저기 누굽니까? 갑이죠.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 매수. 자, 매수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임대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로 가면 옆에다가 88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88페이지로 가면은 요 전세권 설정자는 뭐라 했습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수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다. 이럴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전세권에서는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잖아. 한번 물어볼게. 자,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원룸이 있는데 202호를 전세를 줬어. 그러면 집주인은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자. 근데 202호는 뭔데? 임대조수 530. 뭐라요? 임대인. 같은 놈이죠? 임대차에서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자를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신 물건이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란 말이야. 전세권에서는 임대인이 뭐로 바뀐다? 전세권 설정자로 바뀐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88페이지 요 내용 적어놨죠? 네, 88페이지에 또 거기 적어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부속물에 대해서 적어놨을 거예요. 임대차 우리 저번 주에 했을 때 했죠? 기억납니까? 88페이지 한번 펴볼래?
누군지 몰라도 적어놨디. 희한하게. 맞죠?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여기 53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할 때는 뭐였습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인데 여기서는 뭘 한다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용어만 살짝 바뀌어서 간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다 했다. 그래서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1번이 뭔데? 전세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양갈로 2번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토지 임대차 할 때는 지상물 매수권 적용되는데 토지 전세할 때도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토지 전세도 지상물 매수권 적용됩니다. 근데 토지 전세에는 뭐가 안 돼? 부속물은 안 돼. 알겠지? 부속물은 어디만 나온다? 건물에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4번.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분을 못한다고? 필요비 못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줄 필요비 상한 청구 못한다고 돼 있고 유입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예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죠? 여기 있잖아 이게.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요소입니다. 1번 맞고 2번은요.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산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다.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설정 등기가 되면 전세권 인정돼야 안 돼? 된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2번 맞고 3번은요. 자, 법정 갱신 핵심 단어 나왔지? 법정 갱신 나왔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아까 했지요? 포인트입니다. 별표 해놓고 법정 갱신 시험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4번 지문은 존속 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맞죠? 전세금 반환을 누가 합니까? 신소유자, 설정자, 자 신소유자가 한다. 했지? 네, 그겁니다. 그럼 4번도 맞죠? 맞아요? 양수인이 뭐야? 신소유자잖아.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전세금 반환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양수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전부 규명돼야 한대. 이게 답이죠. 5번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요 32에 나왔는데 이 지문이 요번에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알죠? 자, 그래서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지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340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